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25, 21 모두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데요. 여러 가지 리뷰를 보다가 답답해서 리뷰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로 25, 21의 결말을 예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률과 통계로 살펴볼 것인가?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7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3가지 가능성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이 죽을 가능성. 두 번째로 이진은 살아있으나 희도와 결혼하지 않은 가능성. 세 번째로 이진과 희도가 결혼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 각각의 사안들이 이 3가지 가능성을 빗대어 보았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이도 딸의 이름이 김민채라는 것인데요. 1화부터 이 점이 저는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1화에 김민채라고 지금 40대가 된 나이도가 크게 부릅니다. 즉 우리 시청자들의 귀에 아주 기억을 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이진이 백이진이라는 것도 1편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민채가 나이도의 딸의 이름이 김민채가 성립되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진이 죽었을 경우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백이진은 백이진이니까요. 두 번째, 백이진이 남편이 아닌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백이진이 희도의 남편이라면 성립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백이진이 입양설이 지금 또 아주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성이 바뀌는 그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재경의 대사가 있죠. 이진이 만나고 왔어. 네, 이진이 만나고 왔어. 지금 우리는 나이도의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신재경은 이진이를 만나고 왔대요. 여기서 이제 신재경은 나이도의 딸 민채와 엄마의 옛날 사진첩을 보면서 백이진이야? 이 사람 백이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엄마가 이제 나이도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여러 가지 또 복선이 있습니다. 먼저 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참 이때는 어렸다. 자, 그 말은 즉 지금은 다 늙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희도가 이 중에 일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신재경에게 백이진은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걸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에 이때는 몰랐지만 요새 11화, 12화, 13화에서는 이진이 기자로서 성장함에 있어 신재경이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재경에게는 백이진이 멘토와 멘티 사이의 관계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신재경이 왜 굳이 이진이를 따로 만났지? 다른 친구들은 따로 안 만났잖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재경과 이진이 희도가 없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관계성이 드라마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진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납골당이나 산소를 갔다 올 수 있겠죠. 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이 살아있어. 죽진 않았지만 남편은 아니야. 이것도 가능하죠. 사실. 하지만 이진이 만약에 희도의 남편인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을 위해서 그 신재경이 또 치매가 걸렸다. 치매설이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치매에 대한 근거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학여행을 기억 못하는 현재의 나이도. 이것도 우리가 수학여행에 한창 젖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에 빠져서 행복해 했던 그 감정을 와르르 깨트리는 대사였죠. 나이도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왜 있을까요? 이 부분도 뭔가 수학여행 이후에 사연이 있었다는 거를 좀 그럴 가능성을 예비해주는 대사입니다. 이 가능성이 만약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진이 죽으면 이 말이 가능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무 충격적인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이 살아있는데 남편은 아닌 경우. 이 부분도 사실 약간 세모에 가까운 동그라미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헤어졌을 때 이미 충격을 이미 뭐 아픔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또 기억을 딱 뭐 할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아무리 가슴 아픈 헤어짐이라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남편일 경우에 수학여행을 기억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세모를 했는데 뭐 같이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뭐 굳이 아름다웠던 거는 잊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사진, 나이도의 사진, 이게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학여행 이후에 우리 지웅이가 또 사진을 아지트에 다 붙여놓고 갖고 싶은 사람 이름 써라고 했죠. 이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희도가 자기 사진에 이름을 쓰지 않는 장면이 딱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이가 그 빈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또 굳이 왜 넣었어? 하는 장면. 문지웅이 이제 신창원이 당시 입었던 티셔츠를 사고 오는 길에 굳이 이진이 방송국에 들러서 사진을 인화하여 줍니다. 새로 인화했다는 정황이 있죠. 320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사진이 이미 원본이 존재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사본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 말은 이 사진이 2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 사진첩을 근거로 결혼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2장이 있다는 정황이 굳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성립되려면 사실 이 가능성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모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딱히 영향력은 없는 단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이 죽어도 가능해요. 이진이 살아있어도 가능하고 이진과 희도가 결혼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설정입니다. 자, 5번째로 백이진 이방설이 아주 떠오르고 있죠. 저도 사실 자, 6번째 증거로 자우림의 노래 25, 21를 살펴볼게요. 이 작가분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말을 하셨어요. 25, 21의 노래에서 한 스푼의 영감을 받았다. 즉 많은 건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드라마의 제목이 25, 21인 만큼 어떤 커다란 드라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우림의 노래, 이 노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노래의 주된 정서는 아련함,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잡고 싶은 그리움, 그런 정서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두 부분을 가져왔어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날의 너와 나. 즉, 지금은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고 지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 드라마를 2번째로 보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언제 나오나를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분수대 씬 있죠? 이 씬은 왜 중요하냐면 이진이와 희도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청춘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싱그러움이 물씬 풍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이 장면에서만 자우림의 25, 21가 나왔어요. 더 행복한 노래들도 많은데 굳이 이 노래가 이 사랑이 시작한 이 지점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의 뭔가 시작에 이 사랑의 미래, 이 사랑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 노래와의 어떤 연관성이, 논리적 연관성이 되려면 이진이 죽으면 네, 가능합니다. 네, 여전히 뭔가 연관성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진이 살고 남편이 아닌 경우도 그렇죠. 뭐 결혼이 꼭 사랑의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보편적인 정서에서 그냥 지나갔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더 잘 맞아떨어지죠. 세 번째로, 이진과 희도가 결혼했을 상황에는 이 노래가 딱히 맞진 않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하면 전우애가 생긴다고 하는데, 전우애적인 사랑이랑 그 청춘 연애를 하던 사랑이랑의 다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딱히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를 살펴볼 거예요. 이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를 보면 주제는 명확해요. 사랑이 아니라 청춘이에요. 그리고 청춘은 이꼴 낭비. 낭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체력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특히 제가 유심히 본 두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유쾌하고 아린 그 청춘을 그릴 것이다. 천천히 적시다 뭉클하게 새겨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문장인데요. 아린이라는 표현이랑 뭉클하게 새겨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 표현이 성립이 되려면, 유효하려면 사실 정말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진이 죽었을 상황, 그리고 이진이 살아는 있지만 그 둘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상황에 더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진과 희도가 결혼했다고 해도 이게 또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또 맞는 것은 딱히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7가지 상황들을 3가지 가능성에 빗대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잘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모두 들어맞는 상황은 첫 번째 이진이 죽었을 상황, 두 번째 이진이 살아있지만 남편은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신재경 치매설, 이진이 입양설 이런 걸 다 어떻게 모아본다면 세 번째 이진이 희도 남편이라는 것이 또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 무리수가 많다. 무리수가 많고 여기서 보다시피 X, 세모, 세모, 세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5번 이것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이 드라마에 푹 빠져있게 하는 장치들이죠. 너무 분명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떡밥이다. 왜 떡밥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충분 조건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성립돼도 사실 굳이 상관은 없는 그런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제작진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함과 스쳐 지나가는 것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10대 희도는 영원한 좋은 순간이 올 때마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40대의 희도는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재평가를 내립니다. 즉, 저는 영원한 것만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램, 이 바램과 반대로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영원함처럼 좋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희극과 비극이 겹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다시 보기를 바라는 것이 또 제작진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희도의 이름도 희극을 상징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희도와 이진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관계에서 비극이 일어나요. 떨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도 만약에 하나 더 영상을 만들까도 생각 중인데요. 이 둘의 성공과 사랑의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희도가 처음 이제 승리를 했을 때도 이진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고, 이진이 힘들 때는 또 희도가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쁨과 슬픔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면에나 혹은 그거로 인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경험을 통한 이해, 나이도가 엄마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 현재의 나이도는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건강검진 갔을 때 희도가 엄마한테 말하는 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말이 이미 나온 거예요. 나이도가 엄마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안타깝게 그 이진이와의 희도가 아빠를 잃은 엄마를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네 번째로, 진짜 사랑을 해봐야 이별을 하지라는 이진이의 대사, 우리 모두 기억하죠? 왜 달콩이랑 사귀었는지 희도가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이진이가 그 바보야, 진짜 사랑을 해봐야 진짜 이별이 뭔지 알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로 완성되는 사랑인데요. 저는 이게 또 약간 그랬던 게, 지금 13화에서 이진이 끝까지 밀어내던 희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래, 이런 사랑도 해보자, 너랑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이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드라마의 제목 25, 21처럼 이 드라마는 그 25, 21, 희도가 21, 이진이 25이 됐을 때 끝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별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사랑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 사랑까지도 우리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25, 21의 제작진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로 본 25, 21의 결말 예측,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냥 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 시청자로서 같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반대하는 부분,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